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터지기 전까지 절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빼앗아 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말하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까지. 병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들으시는 이 작은 경고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친형 이야기입니다. 78세 그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 아침마다 운동하고 약 하나 없이 잘 지내던 사람.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다녀온 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뇌혈관은 이미 90% 막혀 있었지요. 결국 형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살려낸 저도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년 뇌 검사를 받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4가지 신호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4가지 신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제 형처럼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90세 신경외과 전문의 유병기입니다. 60년간 진료실을 지켜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 중입니다. 제 나이가 무색하게 일주일에 3일 오전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자신의 건강 회복 경험과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께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주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을 잃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이상하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 또는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두통입니다. 여러분은 두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벼락이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극심한 두통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동맥류가 파열되기 직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동맥류란 내속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미세하게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를 경고성 출혈 또는 경고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미세하게 새는 피가 뇌속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고성 두통과 파열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시간에서 몇 주 사이에 대부분 파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두통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67세 김선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호님은 평소 두통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쓰러졌고 다행히 함께 살던 아내가 빠르게 119에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선호님의 의식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즉시 CT 촬영을 했고 내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마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은 7시간이나 걸렸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김선호님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김선호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날 아침 전에도 2일 전 잠깐 비슷한 통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져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경고였던 거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두통에서 병원을 찾았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김선호님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만약 아내가 집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혼자 계셨다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생존 가능성은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매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마 출혈은 발생 후 첫 24시간 내에 약 25%의 환자가 사망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50%까지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3세 때였습니다.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의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고 즉시 가족들에게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작은 동맥류에서 미세한 출혈만 있었고 빠른 조치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의사라 해도 자신의 건강에는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벼락 두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는 것입니다. 주말이라서, 밤중이라서, 병원이 멀어서 등의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의료진에게 강조하세요. 이런 정보는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요청하세요. 단순한 진통제 처방만으로 돌려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두통의 경우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꺼리더라도 내동맥류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투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벼락 투통의 경우 진통제로 통증을 억누르면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또한 이런 두통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고성 출혈이었다면 큰 파열이 일어나기 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두통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런 증상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생명을 구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현상입니다. 말 어느람, 어느 날 문득 오른팔에만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새어 나온다면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환자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특히 몸의 한쪽만 이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몸의 좌우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담당하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뇌의 반대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으로 수분에서 몇 시간 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지나가는 증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TIA를 경험한 후 3개월 이내에 105%의 환자가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TIA에는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놓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오랜 환자 중 한 분인 73세 이정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아님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숟가락을 잡고 있던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 했지만 발음이 꼬이고 입이 한쪽으로 살짝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고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이런 증상이 뇌졸중의 징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이정아님의 증상은 이미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 손의 힘도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괜찮아졌으니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경동 맥목에 있는 주요 내혈관 협착이 90% 이상 진행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수술을 통해 협착을 해결했고 이정아님은 큰 뇌졸중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정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주 전에도 잠깐 오른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10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그게 경고였던 거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경고 신호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만약 며느리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이정한 힘은 완전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증상, 짧은 시간의 이상 증세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5세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에 비누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입이 살짝 오른쪽으로 비뚤어진 듯 했습니다. 순간 이건 TIA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의 플라크 죽상 경화증으로 인한 지방 축적가 형성되어 있었고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뇌졸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이 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FAS라는 약어를 사용해 뇌졸중의 주요 증상과 대처법을 기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대칭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N은 암지팔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절린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S는 스피치말입니다. 말이 어울려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이상한지 확인하세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 FAS 원칙을 기억하시면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10분, 30분 내에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중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시적인 마비나 언어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큰 뇌졸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지하 이상 혹은 겹쳐 보임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눈의 피로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야의 변화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60년간 일하면서 저는 시야 이상을 호소하다가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는 뇌 후두엽에서 처리됩니다. 이 부분으로 가는 혈관, 특히 후대뇌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시야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반맹 현상,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또는 시야 일부가 빈 것처럼 느껴지는 암점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시야 이상의 특징은 갑자기 시작되고 안경을 써도 개선되지 않으며 때로는 투통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일과성 허혈발작 TIA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66세 조미선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미선님은 평소 독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책을 읽던 중 갑자기 왼쪽 시야가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경을 닦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고 조미선님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투통도 함께 왔습니다. 다행히 조미선님의 딸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MRI와 MRI 검사 결과 후대동맥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혈전은 완전히 혈관을 막지는 않았지만 혈류를 저하시켜 시야 이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시 항혈전 치료를 시작했고 조미선님은 큰 뇌졸중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조미선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안과에 가려고 했어요. 3일 뒤 다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안과에 가서 단순히 안경도수만 바꿨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나 다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시야 이상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안과를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시야 이상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 특히 한쪽 시야만 영향을 받는 경우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도 87세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오른쪽 시야 일부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이것이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향해 검사를 받았고 작은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큰 뇌졸중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야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과보다 먼저 신경외과나 뇌혈관 전문의를 찾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할 때도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가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MRI와 MRI를 함께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MRI는 뇌 조직의 손상 여부를, MRI는 뇌 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CT만으로는 초기 허혈성 변화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MRI까지 요청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시야 이상을 단순한 눈피로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합니다. 또는 안경 도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과만 찾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 이상과 함께 투통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은 신호입니다. 투통의 위치가 시야 이상이 나타난 쪽과 같은 쪽이라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시야 이상이 있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 제한은 주변 상황인지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단순히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력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반복되는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지럼증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의 결과는 아닙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되는 어지럼증, 특히 머리가 띵한 느낌의 어지럼증은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60년간 일하면서 저는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생각했다가 뒤늦게 뇌졸중으로 진단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유일한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 어지럼증이 뇌혈관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뇌의 뇌관이나 손에는 균형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전정기관 이상과 비슷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기저부의 작은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성 어지럼증의 특징은 갑자기 시작되고 자세 변화와 크게 관계없이 지속되며 때로는 두통이나 메스거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일과성 허혈 발작 TIA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오랜 환자 중 한 분인 63세 장미영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영님은 약 한 달 동안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빈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났다 사라졌고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불쑥 찾아왔습니다. 결국 장미영님은 내과를 찾았고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쉬문제를 의심해 이비인후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 장미영님은 아침에 일어나려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우측 손해에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어지럼증은 모두 뇌혈관 문제의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조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미영님은 빠른 치료로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지했어요. 어지럼증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신호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까요? 저도 82세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 보름 동안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노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척추, 동맥내로 가는 중요한 혈관 중 하나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덕분에 뇌졸중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뇌과나 이비인후과보다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MRI와 MRI를 함께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뇌관과 손해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를 요청하세요. 일반적인 CT만으로는 초기 허혈성 변화나 작은 혈관의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빈혈이나 저혈압 또는 단순한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이런 원인도 가능하지만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은 뇌혈관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세 변화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어지럼증, 특히 머리가 띵한 느낌이나 몸이 떠다니는 듯한 느낌의 어지럼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뇌혈관성 어지럼증의 특징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투통, 메스움, 후토시아, 흐림 말르람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으세요. 이는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투통,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 말르람, 시야 이상 혹은 겹쳐 보임,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 4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거나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는 단순히 알지 못해서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형이 그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60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뇌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의 성공은 얼마나 빨리 문제를 발견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90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 총 1시간을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은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둘째,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게 먹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항상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해서 먹고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혈관도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2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와 MRI를 통해 뇌와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또는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작은 실천을 하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30분 걷기, 식단 개선 또는 정기 검진 예약 중 하나라도 결심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세 신경외과 전문의 유병기였습니다.